오늘 본 모의고사에서 3번하고 4번, 그리고 15번하고 16번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중요한 점이나 배워갈 것들이 좀 있어서 두 곡선이 있습니다. y는 3의 x 플러스 m승, 그리고 y는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이제 그래프를 뭐 그릴 수는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미지수가 있어갖고 조금 곤란하고 개형 정도는 그릴 수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얘는 3분의 1 형태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니까 얘는 감소함수로 그려질 거고 얘는 아마 증가함수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3이라는 이 밑이 일단 같다는 거.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y절편이죠. 각각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거의 y절편을 a라고 하고 이거의 y절편을 b라고 하자. 나와 있습니다. a, b가 8일 때 y절편 길이의 그 길이가 8일 때 m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대수적으로 풀어보면요. 대수적 말고 일단 처음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좀 그려서 풀어봅시다. 우선 이 그래프 y는 3의 x 플러스 m승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큰데 지수에 지금 음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뭐 평행이동이나 이런 거 대칭이동 같은 거 겪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 증가함수의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문제는 y절편을 구하는 것인데, 만약에 y는 기본 그래프인 3의 x승이었다. 이러면 이제 이 0,1이라는 대표점을 지났겠지만은, 지금 상태는 x 대신에 x 플러스 m을 대입한 거잖아요. 이 말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m의 지금 부호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나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걸로 이제 지정을 해두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증가함수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승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릴 수가 있죠.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일단 기본형을 따져보면 y는 그냥 3의 x승일 텐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거는 y축 방향으로 지금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 y는 3의 x승이라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y절편도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대표점이 0,1이고 y절편은 x자리에다 0을 넣어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은 0이죠. 3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0,1이 점 B의 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 B와 AB가 8인 것을, AB가 8을 만족하는 A의 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y절편 길이의 길이가 8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1이잖아요. 이만큼 더하고 여기에 9,0이 있거나, 왜냐면 둘 사이의 거리가 8이잖아요. 아니면 1보다 밑에 가가지고 더 작아가지고 밑으로 더 거리가 벌려져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0,7이면 여기 길이가 또 8이 되잖아요. 두 개의 경우를 모두 고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밑에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말했듯이 얘는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면서 현재 y축 방향으로의 이 평행이동이 일어나지 않았죠. y는 3의 x 플러스 m승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이동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그래프는 위아래가 아닌 이 수평적인 구조로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래프선은 y는 x를 정근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쪽의 y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함수값이 음수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상태인 겁니다. 어떤 식이 들어서든.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이때는 요게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이고 얘는 y는 3의 x 플러스 m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아래로 가서 팔을 벌리는 경우도 있고 위로 가서 팔을 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의 경우의 수는 제외하고 위로 벌려져서 팔을 거리로 벌리는 요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3x 승 3의 마이너스 x 대표점 0,1. 그다음에 이 위에는 0,9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나는 증가함수 y는 3의 x 플러스 m승. 얘가 0,9를 지난다고 나와 있으니까 두 자리의 거리도 8이고 0,9를 대입해서 m값을 구해준 거고 3에다 0 대입하면 3의 m승이 얘가 9라는 거 나오고 m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y절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거,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그냥 y절편을 뜻하는 거잖아요. y절편을 어떻게 구하냐? 얘는 그냥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된다. 얘 x자리에 0 대입하면 1이고 얘 x자리에 0 대입하면은 3의 m승. 둘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얘 x자리에 0 대입하면은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0, 아예 마이너스가 아니라 0, 그냥 1. 그 다음에 얘의 저거를 구할 수 있죠. 뭐야?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y절편 0,3의 m승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거리가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3의 m승 마이너스 1이 바로 8이라고 적을 수 있나? 이것도 아니고 얘가 1보다 작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죠. 왜냐면 3의 m승이 지금 1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3의 m승의 최소값이 1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3의 m승이 1과 같아지는 그 m값이 0이잖아요. 이 상태라면 둘의 y절편이 똑같이 0,1이라서 이런 식으로 지날 텐데 이게 거리상으로 봤을 때 8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음수일 수도 없는 게 3의 m승, 뭐를 m제곱 했는데 얘가 음수가 나오는 건 그거 자체로 이제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요거를 뺄 수밖에 없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때. 얘가 8일 수밖에 없다. 3의 m승이 9일 수밖에 없다. m이 2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사실 대수적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뭐 어떨 때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를 3의 m승이 왜 1이 최소값인지 이런 것도 다 그래프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무엇보다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좋은 점은 이 위로 벌리는 경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성이 되면 여기가 바로 0,9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3의 m승 마이너스 2이 8이다 이런 식의 식을 굳이 안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두 집합이 있고요. A, B 조건 제시법으로 써여져 있는데 x는 뭘 뜻하냐면 이런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뜻하는 거고 b라는 집합도 x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x도 이런 집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건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위해선 이 2차 부등식과 뭐 로그 부등식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범위가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든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근데 다 지금 작다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사이값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어쨌든 얘네들의 2차 부등식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A식부터 풀어줄게요. 인수분해가 4,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죠.
얘는 인수분해가 x-1 곱하기 x-4가 지금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이값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를 보자마자 로그 2에 x가 t다 라고 치환해 줘야 되는데, t는 모든 실수겠죠 당연히.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 정근선이 곧 y축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함수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로그 x 2의 x를 갖다가 그냥 t로 치환하면 되고, 얘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합차 공식으로 빼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여기에서는 글이 지금 k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는 k 마이너스 1이잖아요. k가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한 게 플러스 1을 한 것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러면은 k-1보다 큰 게 t고 그거보다 작은 게 이거보다 이렇게 더 작다. 됐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를 뭔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확정된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수직선에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집합을 표현해줍니다. 1부터 4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첫 번째 a 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b 집합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뭐 여기 어디든 여기 어디든 여기 어디든 여기 어디든 안에 그려져서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b 집합을 보시면 지금 범위가 t에 대한 범위로 이제 나와 있는 거지 x에 대한 범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x에 대한 범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 그냥 t를 아까 뭘로 치환했었죠? 로그 2의 x였죠. 그러면은 로그 2의 x로 t를 바꿔준 다음에 양변의 밑을 2로 취하는 그런 밑을 2로 취해준다. 그럼 얘가 2의 k-1승보다 크게 되고 얘는 그냥 x가 되고, 2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교집합이 무조건 있게 만드는 그 조건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뭐. 자, 볼게요. 이때는 2의 k 마이너스 1승이고 2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반대로 2의 k 마이너스 1승이 여기 있는 거고 2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2의 k 마이너스 1승 k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가운데 있는 경우는 당연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랑 여기 끝에 걸쳐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겹친 부분을 중심으로 얘네의 부등식을 다시 세워서 K의 범위를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1부터 4였죠. 첫 번째는 이렇게 겹치는 방법이 있죠. 여기는 2의 k-1승이었고 여기는 2의 k 플러스 1승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2의 k-1승이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겁니다. 둘 다 포함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생길 수 있어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의 k 플러스 1승은 여기다 쓰는 게 맞겠죠. 2의 k 플러스 1승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지금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주게 되면 k-1이 로그 2의 1이잖아요. 그러면 0 나오겠죠. 0.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주면 0이 지금 k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쓸 수가 있죠. 2의 k 플러스 1승이 지금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k 플러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1보다 똑같이 나오네요.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범위를 합해갖고 첫 번째 경우에서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 k에겠어.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겹치는 거죠. 1,4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2의 k만을 쓸 수 있고 2의 k 플러스 1승이죠.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2의 k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1승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씌워주면 0이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나와주면 2의 k 마이너스 1승이 이거다. 그러면 k 마이너스 1이 2. 이렇게 해서 k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봐야죠. 2의 k 플러스 1승이 2범위 만족한다. 이거니까 여기 똑같이 나오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2범위입니다. 그러면 얘랑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전체로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다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체 k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1부터 k 3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총 나올 수 있는 k의 수는 정수의 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5개가 정답으로 나오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를 어떻게 낼 수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 집합 쪽을 좀 많이 건드리겠죠. 예를 들면 뭐 A 교 B가 존재하지 않게 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와 B의 교가 지금 공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범위를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면 아까 1,4가 이렇게 나왔죠. 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의 2차 부등식을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있게 하라 이거에서 요거다 이렇다면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서 교집합을 만들거나 뭐 그런 식의 경우 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다라고 지어졌는데도 A 교 B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이런 식의 이 수직선과 이런 2차 부등식의 형태를 활용한 다양한 이런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과 16번을 좀 해설해야 되는데 15번과 16번은 경우의 수의 문제거든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쉬운 문제지만 해석을 좀 잘 하면서 가야 됩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뭐 조합 뭐 이런 식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3개의 숫자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든다고 해요. 일단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드는 게 이거는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드는 거는 조합은 아니고 순열이죠. 자리 바꾸는 것도 인정이니까. 얘는 중복 순열 쪽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홀수의 개수로 구하래요. 이거는 여기 그냥 쉬운 풀이법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분류 방식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분류 방식을 쓰는 사람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건데 홀수가 된다는 거는 끝자리가 1이거나 3이거나 5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리를 이렇게 3개씩 뚫어주는 겁니다. 자리를 3개씩 뚫어주고 끝에 1이 오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5개, 5개 이렇게 와서 25개가 될 거고 끝에 1이 오는 경우, 끝에 3이 오는 경우도 한 가지죠. 그러면 5개, 5개 해서 25가 될 수 있는 거고, 끝에 5가 오는 경우도 한 가지. 그래서 5개, 5개 해서 25가 되는 경우, 분류했으니까 나머지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 더해줘서 75가 정답으로 나오고요, 일단.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리 3개를
들어놨을 겁니다.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고배 법칙.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일단 홀수가 된다는 거는 끝에 135 중에 하나가 온다는 것이므로 135 중에 하나가 오는 경우 31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세 개가 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를 그냥 한 가지 경우를 똑같이 25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경우에다 그냥 곱하기 3을 해버리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끝에 1, 3, 5 중에 하나가 오는 경우는 3이고 나머지를 중복으로 할 수 있으니까 5, 5 이런 식으로 나와서 75가 정답으로 나올 거고 사실 이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자면 이 문제는 중복 순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끝에 홀수가 오는 그 세 가지 경우는 동일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홀수를 단정 짓는 그 요소는 여기서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다는 거는 1을 2번 뽑아도 되는 거고 뭐 3번 뽑아도 되는 거고 그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1의 개수가 거의 무한대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대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점을 봐서 여기는 중복 조합이 또 개념으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복 조합 H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종류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갖고 채우는 경우의 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만 쓰면 왜 틀렸냐면 만약에 5개의 숫자 중에 뭐 2개 뽑아가지고 이거 하는 경우를 한번 해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3이랑 4를 뽑았어요. 3, 4, 3 홀수가 맞죠?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4와 3을 곱하면 4와 3을 곱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홀수잖아요. 근데 중복 조합 같은 경우도 조합이기 때문에 3과 4를 뽑는 경우하고 4와 3을 뽑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같은 걸로. 아니지. 다른 걸로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조합이기 때문에 3, 4를 뽑는 거나 4, 3을 뽑는 거나 같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냐? 일단 이것만 쓰면 틀린 게 맞습니다. OH2로 해놓고 2를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팩은 3, 4를 뽑았을 때 자리를 바꾸는 4, 3의 경우의 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팩을 곱해주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겠죠. 113을 뽑아서 홀수를 만들었는데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113을 또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중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1, 2를 뽑는 경우 2를 뽑는 경우, 3, 3을 뽑는 경우, 4, 4를 뽑는 경우, 5, 5를 뽑는 경우가 중복으로 작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최종적으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OH2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 팩은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5까지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5는 1, 1, 2, 3, 3, 4, 4, 5를 빼주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C2에다가 2이 더하면 7이고 6이죠. 6C2는 15고 15에다 1을 곱하면 30인데 30에다 5를 빼니까 여기에 일단 25가지 경우가 나오고 여기서 3을 곱해갖고 75가 이제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이 그렇게 연관이 있는 파트는 아니지만 순열 이 P와 C가 둘 다 약간 이게 어떠한 시계 과정을 거쳐주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는 무조건 중복 조합으로 풀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복 순열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풀이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배 법칙 같은 이런 중학교 개념으로도 풀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중복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고등학교 과정으로도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통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된과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어야지 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다양한 경우의 수로 시도가 가능하다 문제풀이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이거는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할 때 잠깐 풀어봤는데 그때는
그때는 이 문제를 정말 어렵게 풀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어떤 그 장치만으로도 좀 쉽게 풀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정통적으로 푸는 방법과 뭐 두 번째 방법이 정통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깔끔하고. 근데 요게 일단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중점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전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뭐 일단 홀수짝수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됐고 두 개 바꿔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뭐 0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0을 포함해서 나온다면은 이 세 자릿수의 자한수를 좀 만들 때 앞에 0이 오는 경우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앞에 0이 오면은 그건 세 자리의 자한수가 아니라 두 자리 자한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이 문제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을 둘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나조건은 또 뭐 고려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일단 얘부터 먼저 해보는 걸로 대충 감을 잡아야 돼요. 자연수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의 모든 수수쌍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A, B, C는 자연수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8보다 작은 자연수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부등호의 특성상 A, B, C는 1과 8 중에 아무거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A, B, C를 뽑는 그 경우의 수라고 치면 당연히 1과 8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8C 3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83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4, 1, 7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등호가 성립 안 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 어차피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경우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417을 뽑았다는 거는 147을 뽑았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147이 그대로 들어가서 부등호를 성립을 하니까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려할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 조합이란 걸 썼다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111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ABC의 순수쌍은 딱 봐도 여기서는 111부터 888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는 거겠죠. 이게 틀렸다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이 1과 8 중에 자연수에서 무관계가 있는 거에서 선택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서로 다른 8가지 종류를 세 자리에 채우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8H3으로 일단 적을 수 있지 않냐.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되겠죠. 왜냐면 111부터 어차피 888까지 갈 거니까.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C3에다가 둘이 더하면 11에서 12, 12죠? 그러면 10, 9, 8, 3이에요. 120. 그러면 가조건에서 120까지 정도의 경우가 추려진 겁니다. 우리가 구했던 111부터 888까지의 경우의 수가 총 120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조건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이 나조건을 거치고 나면 120까지의 이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작아지게 되겠죠? 나조건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A-B가 0이거나 B-C가 0이거나 아니면 A-B와 B-C가 둘 다 0이거나 이런 경우를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가 같거나 B랑 C가 같거나 A, B, C가 다 같거나 라는 경우에서 추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A와 B를 구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A와 B는 같다는 거니까 그럼 A와 B가 같은 경우는 그냥 8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8에다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5, 6, 7, 8 8개니까 88에 얘 64 얘도 마찬가지겠죠. 8C1 BC를 정하는 경우에서 8C1에다가 A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1, 2, 3, 4, 5, 6, 7, 8 나올 수 있으니까 88에 64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 2, 3, 4, 5, 6, 7, 8 해서 8개 해가지고 여기 128개에다가 132개인가 아니지 136개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말했었죠. 8C1은 일단 A, B 1, 2, 3, 4, 5, 6, 7, 8 중에 A, B를 고르는 경우의 수였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C의 경우에서가 1, 2, 3, 4, 5, 6, 7, 8에서 8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면 만약에 8개를 다 포함한 다음에 얘가 111을 뽑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는 여기에다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중복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7개밖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서 뽑은 한 가지의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의 수를 나열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BC를 구하는 경우에서 81에다가 7개 곱하고 그럼 이제 같은 거를 카운트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8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87에 56이니까 둘이 더하면 112에다가 8을 더하니까 120이 나오는데요. 아, 그럼 틀렸구나. 다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뭔가를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느냐? 이번에는 부등호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8C3 이런 거는 얘네들이 뽑는 경우에 따라서 자리를 제자리로 찾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도 됐었고 고려를 하지 않았어도 됐었지만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 같은 A, B를 8을 뽑아서 88이 됐습니다. 그런데 C의 경우의 수로 7가지가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 1을 골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881 부등호가 맞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배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881을 뽑든 118을 뽑든 얘네가 어차피 188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8가지의 경우 중에서 7가지의 경우를 구하는 거는 8에서 1 가는 경우, 8에서 2 가는 경우, 8에서 3 가는 경우, 8에서 8까지 가는 경우 빼고로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가 맞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1, 2를 고르는 경우, 1, 2를 고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8까지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1을 제외한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맞죠? 111은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제외를 해주고 그러면 2를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2에다 1은 안 되죠. 부등호가 성립을 안 하니까 2에다 2는 안 되죠.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부터는 3부터 시작해서 8까지 총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3, 3은 뭐겠어요? 얘 5개고 4, 4가 4개고 5가 3개고 6, 6이 2개고 1개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6, 6, 잠깐만 4, 4가 4개 5가 3개 6, 6이 2개 7, 7이 1개고 8, 8은 어떻게 나오냐 8, 8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부등호가 맞으려면 8, 8, 8밖에 없거든요. 근데 8, 8, 8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카운트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8, 8이 나오는 경우는 0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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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가지. 8, 3, 24에 1가지에서 아니죠.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오죠.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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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에다 4가지, 28가지. 그래서 A와 B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A-B가 0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8가지가 나와요.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B에서 1, 2를 뽑는 경우, B에서 1, 2를 뽑는 경우 A의 경우 수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일단 1을 제외하고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모든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2 되고 3 되고 8 되고 다 되죠. 7가지 나오겠죠. 2 뽑는 경우 여기서 당연히 6가지 나오겠죠. 이번에는 1, 2를 제외하고 왜냐면 BC에다가 2를 뽑았는데 다시 BC에다가 1, 2를 뽑는 경우를 한번 아까 전에 똑같이 해버렸죠. 1, 2를 뽑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로 만족하는 수가 1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여기다가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없다. 0개예요. 2를 보겠습니다. 2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 1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2는 겹치니까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1개. 그럼 3, 3에 2개. 4, 4에 3개. 5에 4개. 6, 6에 5개. 7, 7에 6개. 8, 8에 7개 이렇게 나오겠죠. 8, 8이 들어갔을 때는 1부터 8까지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고 그 중에서 8만 제외하면 돼요. 그러니까 7개.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28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운트를 해줘야죠. 얘는 무슨 경우를 뜻하는 거냐면 111, 222, 333 쭉쭉쭉 888 여기서 8가지 둘이 더하면 56가지에 8가지 더해서 64가지가 정답으로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건데 분류 과정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굉장히 빡세죠. 우선 첫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 그 8C3 이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었죠. 그다음에 중복조합 여기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분류하는 이쪽에서도 이 착오가 있었고 이런 많은 과정을 좀 하면은 실수가 잦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에 그 저거를 통해서 실수를 좀 덜 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게 그 개념이 이제 바로 여사건을 이용하는 건데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상당하게 많은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의 수가 좀 없어가지고 전체에서 그걸 빼줄 때 그럴 때 여사건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유형이 딱 여사건을 사용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 아까 전에 A랑 B가 같은 경우랑 B랑 C가 같은 경우랑 A, B, C가 다 같은 경우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는 다 썼는데 이런 정도의 분류 정도가 나오는 거는 여사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건을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A랑 B가 같지 않으면서 B랑 C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지 않아서 얘가 전체가 0이 되지 않으려면 A랑 B도 달라야 되고 B랑 C도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A랑 B랑 C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사건 한 번으로 인해서 그냥 경우의 수가 확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20가지를 구했다는 전제로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A, B, C가 다 같지 않다는 거. 그러면 서로 다른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같지 않은 수 3개를 뽑는 경우에서는 그냥 83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83. 얘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876, 321 이렇게 되고 87에 56. 56으로 어디서 빼주면 되냐면 여기서 빼주면 된다. 120에서 56 빼주죠. 1에다 10에 4, 여기에 10에 5, 1, 64가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 반대되는 경우 하나만 빼줌으로써 우리가 구했던 뭐랑 뭐가 중복될 때 뭐가 안 되고 얘는 뭐에서 카운트가 되고 이 과정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짠 박아두고 그 중에서 구하기 쉬운 놈들만 뺀 과정이 이거예요. 요거의 변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조건에서 좀 변형이 많을 수 있겠죠. 요거에서 뭐 이거를 뭐 10으로 바꿔놓는다던가 이런 사소한 것들. 과학 숙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숙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가 세차 운동이고, 두 번째가 이 자전축의 기울기, 세 번째가 이 90도? 책을 보면은 26, 90도 아니라 26.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따른, 그러니까 얘를 통틀어서 이제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적 요인에 따른, 자연적 요인은 지구 내부도 있지만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부에 따른 자연적 요인이거든요. 이거에 따른 기후 변화를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세차 운동입니다. 세차 운동이 뭐냐면은 세차 운동은 이 자전축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기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전축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자전축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팽이 같은 거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돌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면서 팽이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에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 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는 케이스. 얘는 주기가 일단 존재하거든요. 주기가 존재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26,000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26,000년 이런 수치보다는 주기가 중요합니다. 주기가 총 4가지로 나뉘어요. 현재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얘는 2분의 1주기죠. 반주기, 4분의 3주기, 그다음에 현재로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4개로 나뉘는데 우선 현재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이 지구는 태양계가 있고 지구는 이렇게 이 타원형 궤도로 돌아요. 태양이 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지구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축이 23조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태양이라고 했을 때요. 태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적도는 이제부터 이렇게 표시가 돼요. 빨간색 적도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얘부터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이쪽으로 지금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리쬐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북반구 쪽에도 빛을 많이 저거 하기 때문에 복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북반구 기준으로 다 설명해 드릴게요. 북반구 여름이 됩니다. 북반구 여름. 북반구 여름이 되는데요. 얘는 태양이 멀리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원일점으로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받으면서도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 근데 나중에 다른 케이스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거죠. 북반구에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북반구 이제 겨울이 될 거고요. 근데 북반구 겨울인데도 태양이 어느 정도 가까워가지고 좀 내리쬐는 태양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뭐 봄, 가을이니까 됐고 이런 식의 구조가 평소에는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반주기부터 비교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반주기에는 어떻게 되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앞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그러면 자전축이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전축이 원래는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전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전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전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봄, 가을이니까 신경 안 쓸게요. 적도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적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를 한번 더 봅시다. 원래 평상시일 때, 정상시? 다시 그려야겠네. 평상시일 때와 반주기일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적도 원래 평상시 이렇게 있죠? 아니, 적도가 아니라 자전축 평소에 이렇게 있죠? 자전축 평소에 이렇게 있죠? 여기를 자전축 이렇게 돼 있고, 자전축 이렇게 돼 있고, 적도 이렇게 돼 있고, 적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적도 이렇게 돼 있고, 적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북반구 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태양이 멀리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했죠? 다행이다라는 말은 여름 기온이 40도에서 30도 중에 30도를 골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반구 여기는 겨울이 될 겁니다. 태양이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태양이 좀 가까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0도와 마이너스 10도 중에서 마이너스 10도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교차는 40도가 될 거예요, 총. 그런데 밑에 봅시다. 세차운동이 일어난 반주기, 4분의 2주기 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2주기 후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아와서 딱 반대편으로 180도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자전축이 완전 반대로 뒤집히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오른쪽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반구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북반구 겨울이 됩니다. 북반구 겨울이 되는데도 태양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얘를 엿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와 마이너스 10도 중에서 마이너스 20도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한번 봅시다. 이때는 북반구에 내리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북반구 여름이 되거든요. 북반구 여름이 되는데도 태양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도 엿댔다는 거고 40도와 30도 중에서 40도를 골랐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0도부터 40도까지의 연교차리 그 60도가 나와요. 그래서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반주기를 지나게 되면 연교차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문제는 이제 현재와 4분의 2주기까지 클리어를 했잖아요. 이제 4분의 1주기와 4분의 3주기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건데, 자, 4분의 3주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분의 3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전축이 원래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자전축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돈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3D로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그 자전축의 맨 위에서 본 약간 그 엿의 맨 윗부분 이런 것처럼 요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화면을 뚫고 얘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화면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본을 그냥 이렇게 생긴 수평 딱 그 수직계로 생긴 그 지구본을 조금 이렇게 내 쪽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쪽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구의 적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전축의 꽁다리가 여기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뚫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런 식의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렇게 이렇게 지구가 훨씬 더 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적도가 돼 있고 자전축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향해서 다 뚫고 지금 바가 이렇게 딱 꽂아놓은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모양이 되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이 계절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들은 판단이 원래 불가해요. 그러니까 현재 주기, 그러니까 1주기와 4분의 2주기 같은 경우에는 양옆을 기준으로 계절과 연교차가 판단이 됐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본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앞쪽을 보고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뒤로 누워 있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지금 분갈이 되어버려서 여기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리고 자전축. 그리고 여기에서 눈을 통해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를 먼저 볼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왼쪽에 지구가 위치되어 있는 건데 지구는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 방향을 기준으로는 자전축이 뚫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자전축이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적도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남반구 여름, 그러니까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북반구가 겨울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연교차가 무슨 차이가 나오느냐? 그거는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공정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뭐가 더 짧고 뭐가 긴지 솔직히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고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쳐다봤을 때 오히려 태양이 지금 왼쪽에 있고 지구가 오른쪽에 있는 상태예요. 태양이 왼쪽에 있고 지구가 오른쪽에 있는 상태인데 지구본을 아까 눕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전축이 이런 식의 형태로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북반구 여름이 되겠죠. 이게 4분의 1주기였습니다. 4분의 1주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약간 이렇게 들어 눕듯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들어 눕는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4분의 3주기만 남았네요. 4분의 3주기도 이제 4분의 1주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원래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고 딱 여기쯤에 왔을 때 그때쯤에 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오히려 이번에는 원래는 뒤로 이렇게 들어 누웠지만 이번에는 앞으로 이렇게 쏠린 거죠. 지구가 앞으로 쏠려서 자전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적도가 아까는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적도가 오히려 이번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구 자전축의 꽁다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분갈이 되고 여기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계절을 판단할 수 있어요. 겨울과 여름. 이렇게 나와 있고 적도가 아까 전에 이렇게 형성됐지만 이번에 이렇게 형성된다. 적도가 이렇게 형성된다. 그리고 자전축 꽁다리, 그리고 태양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한번 찾아봐 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태양이 오른쪽 기준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아까는 이렇게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지금
태양 쪽을 향해서 자전축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때리니까 여기 오히려 북반구 여기서 여름이 되는 거죠. 이 연교차는 모릅니다. 반대로 여기는 태양이 지금 왼쪽에 있는 상태예요. 태양이 왼쪽에 있는 상태고 지구가 오른쪽에 있는 상태인데 지구가 누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 기준으로 봤을 때 누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옆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겠죠. 그럼 여기는 북반구에다가 상대적으로 빛을 덜 주기 때문에 북반구 겨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세차 운동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세 가지의 대조군을 가져와야 되는데 평상시와 그다음에 21.5도로 기울었을 때와 24.5도로 기울었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23.5도예요. 그러면 평소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21.5도 때는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고 24.5도 때는 약간 이렇게 누워져 있겠죠. 그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도일 때는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근일점과 원일점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 지구 자체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그 변동 조건이기 때문에 자전축의 기울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자전축의 기울기라고. 이 근일점과 월일점의 개념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태양을 그냥 나지막하게 태양을 이렇게 세워놓고 태양을 좀 이렇게 주황색으로 태양을 세워놓고 평상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 자전축 23.5도 기울어져 있다. 적도, 그리고 여기 북반구 겨울, 여기 북반구 여름 이렇게 된다. 평소에 뭐 똑같아요. 근데 자전축이 만약에 자전축의 기울기를 사실 오른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커진 거거든요. 1차 함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근데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작아진 거. 그러니까 각도상으로 그냥 치부하고 본다면 기울기가 커진 거. 그러니까 21.5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도로 봤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세워져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적도 여기. 적도의 기울기가 비교적 만만해졌다는 거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거여서 여기는 남반구 여름이죠. 북반구 겨울이었어요. 북반구 겨울이었을 때 평상시에는 좀 추운 편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때는 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겨울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기울어져서 여기서 태양 에너지를 못 받고 있던 이 부분이 약간 드러나게 되면서 여기에도 태양을 조금 내리찌게 돼요. 그래서 자전축이 기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래 얘가 겨울 기온이 마이너스 20도였다고 쳤다면 이제 마이너스 15도라고 쳤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10도로 줄었다. 그 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는 북반구가 원래 여름이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그죠? 북반구 여름이었을 때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얘가 이렇게 기울게 되면서 조금 위로 북반구가 조금 위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조금 상대적으로 덜 맞으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30도와 40도를 기준으로 들었으니까 하나를 추가를 해봅시다. 50도로 추가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평상시에는 40도로 유지를 했다면 자전축이 21.5도로 기울었을 때는 30도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30도와 10도 여기는 연교차가 40도일 텐데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하면 얼마야? 55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졌을 때 그러니까 자전축의 그 기울기 각도가 작아졌을 때는 오히려 연교차가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일반군과 비교해서도 대조해봐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더 기울었을 때 24.5도일 때를 한번 봅시다. 이때는 지구의 자전축이 좀 더 이렇게 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적도 여기. 이때는 완전히 남반구에 그냥 완전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고 북반구로 완전히 빛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북반구의 온도가 마이너스 대략 15도 정도였다고 쳤다면 이때는 북반구의 온도가 더욱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북반구가 원래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사실 40도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얘가 50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럼 40도, 15도 여기 55도 기온차였다면 50도에서 20도, 70도로 갑자기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는 경우 같은 거, 그러니까 자전축의 기울기 크기 각도가 커지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연교차가 오히려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있는데 이번엔 그겁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계속 까먹네. 20률 변화. 20률이 무엇이냐면 타원형을 이루는 정도, 원을 이루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부터 1까지 있거든요. 0에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워져요. 이런 거는 또 이제 외우고 싶죠? 0이니까. 뭐 사실 외운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태양의 공전, 이 태양의 지구의 태양 공전 궤도가 이런 식으로 타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20률이 낮은 경우를 보는 거죠. 얘도 세 가지 대조군이 있는데 첫 번째 평상시.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북반구 겨울, 북반구 여름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사실 여기도 원일점, 근일점은 여기서 중요해요. 근일점이다. 그리고 여기 북반구 지금 겨울인데 근일점이니까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도. 얘는 북반구 여름인데 원일점이다. 아 다행이구나. 얘 30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얘가 20률이 낮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원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원이 됐는데도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만 이제 늘렸다 쪼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이 되는 경우, 20률이 낮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태양이 중심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적도. 북반구 겨울. 북반구 겨울인데 태양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어. 그러면 여기는 사실 원일적으로 바뀌었다고 한 거는 무방한 거죠. 사실 여기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얘는 엿대 가고 있는 거예요. 엿진행형. 엿진행형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0도를 택해야 되는 거고, 얘도 볼게요. 북반구 지금 여름이죠? 북반구 여름인데 태양이 좀 더 가까워졌어. 그럼 엿대 가고 있는 거니까 40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일교차 지금 40도고 여기에 일교차란다. 연교차 40도고 여기 연교차 60도니까 아 지금 이 20률이 낮아질수록 연교차가 더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는 평상시와 대조해서 20률이 더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도. 여기 북반구 겨울인데 태양이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태양이 오히려 더 가까워졌으니까 아 더 다행. 완전 좋은 개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0도가 아니라 여기는 0도로 떨어지겠죠. 0도. 이해 볼게요. 태양이 더 멀어졌어. 북반구 겨울인데 태양이 더 멀어졌어. 그러면 30도가 아니라 오히려 20도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연교차 20도, 여기 연교차 40도. 그래서 20률이 더 높아지면 얘네의 연교차는 오히려 작아지게 된다.